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 2.87%나 빠지면서 자,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음에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테슬라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평상 역배열, 즉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아마 이때쯤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 자, 골든크로스 초입에서 자, 시장의 상승과 함께 테슬라가 어쨌든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 이후로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자, 오늘 같은 경우 하락으로 인해서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자, 저 같은 경우는 정배열 추세 투자를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서는 지금 손절이 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요 232달러 제가 계속 영상 찍으면서 커버를 해놨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뚫리게 되면서 지금 이평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저라면 원칙대로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할 거겠지만 자, 저희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종목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테슬라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결자해지하는 입장에서 자,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입장에서 그래도 저는 원칙대로라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다른 또 진입 기회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배열 그리고 이평선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가격대가 올라설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지, 일단은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온 구간에서 다시 바로 매수를 하라고 혹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그래도 스윙으로 혹은 내가 손절 라인을 잡고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그 종가 기준으로 하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바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방으로 조금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투자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구간은 자, 요 구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정배열을 지금 이 구간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가격과 이평 사이에 이격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격도가 클 때는 우리가 큰 하락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위험 리스크가 최대한 적으면서도 시작하는 초입의 단계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인데, 자, 그 이후로 어떠한 이유인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포션이 꽤 큰, 아시아 시장에서나 이런 데서 포션이 큰 입장에서 자, 다른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경쟁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자,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어떠한 악화,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 하나 전기차의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으로서의 위치가 자, 선도 기업의 위치가 조금 안 좋아지고 위태로워진다라는 판단이 시장에서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가 최대한 정리가 되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지금 요 구간 232달러가 끝난 뚫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지금 121선 이러한 장기 이평이 하단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자, 지지 구간을 맞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 구간 자체는 정배열을 도전하다가 다시 장기 이평이 위쪽에 존재를 하고 단기 이평이 이것을 뚫고 내려가는 이러한 역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로 한번 지켜본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면 자,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구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자, 이러한 구간이었어요. 자, 이쪽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자,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상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올 그러한 초입에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120 주선을 돌파한 이후에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뚫고 300달러 이상으로 갈 것을 기대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상했던 투자 시나리오, 그쵸? 와 다르게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다르다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손절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계속해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래도 하방에 단기평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120주선이 저항 라인으로 기능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주선도 저항으로 기능을 하는 지금 이러한 역배열 구간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가 10주를 뚫고 120주 저항을 뚫고 다시 상방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한 호재가 나온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좀 보시는 것처럼 보조지표들도 매도세가 더 몰릴 것처럼 예상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 같으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고 더 하방 지지 구간이 어디서 잡히는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과 유사한 흐름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요때인 것 같아요. 그쵸? 이 기간에 2022년 9월이나 이제 10월 요때 이렇게 강하게 130달러 정도까지도 시장에서 하방이 나왔었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큰 폭의 랠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구간일 수 있겠어요? 이러한 하방의 초입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현금을 확보해 놓은 뒤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 구간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조금 조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 차원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체적인 손절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은 50% 정도라도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정말로 싸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러한 구간이 도달을 했을 때, 즉 하방에서 아래 꼬리가 잡히면서 지지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생겼을 때 최소한 내가 여기서 물이라도 탈 수 있다면 이때의 평단보다 사실 여기까지 평단이 낮아지면서 금방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잡을 수가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이득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조금 급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이고, 일단은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전같이 이러한 장기적인 정배열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었다가 보합 구간을 거친 뒤에 조정 구간을 만들어가는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가는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서 진입한 구간과의 지금 손절 라인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두실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바닥이 어디에서 잡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재진입하더라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냥 원칙껏 소신껏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외에 전체적인 다른 시장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단기적으로 잡아가면서 재상승을 만들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데 테슬라만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뭔가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같이 정배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자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어떠한 악재 혹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무리 워렌 버핏이 장기 보유를 강조를 하더라도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는 투자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잘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투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역배열 구간의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그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지지라인 만든 후에 한 2주에서 10일 정도 상승 혹은
약한 보합권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인 지수 플레이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에서 자, 좋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발굴하셔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들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좋은 종목 발굴과 투자 컨셉 잡아가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드릴 생각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뭐 꽤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위쪽으로도 저항대가 없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의 초입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는 더 올라갈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워낙 시총이 크고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 뭐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지금 여기서 10%, 20% 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주춤한 상황에서 자, 새로운 종목들 뭐 엔비디아라던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대장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가지고 있던 위치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전하는 흐름이고, 자,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위치를 지금 엔비디아가 도전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시총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면서 지금 투자 컨셉 가져가신다면 뭐 충분히 이러한 대형주들에서도 좋은 기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뭐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투자 기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마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는 것이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자, $500 초반 여기가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절 라인만 잘 잡아 놓으신다면 사실은 손해는 10% 이내로 가져가면서 어쨌든 기대 수익은 계속해서 보유로서 늘려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투자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고 강조드렸던 연초에 말씀드린 그 원칙을 잘 지켜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익은 길게 가져가려고 했지만 지금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손실이 나오는 구간인 자, 요 3, 4일, 4, 5일 동안의 요 구간, 자, 5, 6, 한 1, 2주 정도 되겠죠. 이 구간 안에서 손실은 짧게 가져가시고 다시 길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를 노려주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거죠. 그쵸?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